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영 목사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교 일정으로 이선모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요. 스페셜 MC죠, MC 이웃. 예. 병영입니다. 예. 이웃 병영입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네. 선교는 지금 벌써 시즌 2가 네. 7월이면 1주년이 된다 그래요? 그렇대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방영했는데 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1주년을 맞이하잖아요. 더 큰 선교 향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면서 이제 얘기를 딱 들어서 1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벌써 말이에요. 1년이 됐구나. 예. 1년 동안 더 멋있어졌습니다. 선교 때문에. 좀 성장했었어야 됐는데 아하.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아쉽습니다. 우리가 시즌2 첫 회에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는 대한성소공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세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마음 아프지만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저는 원래 시간이 있으면은 굉장히 야외 가서 이제 산책이나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그렇게 막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서 간혹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 두 번 정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끔 가긴 가요. 양립 오픈 스튜디오. 와, 멋지다. 자, 이 사연은 0444님이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문 앞에 커다란 택배 박스가 와 있더라고요. DJ를 했거든요. 그 고려인 마을에서 우리가 고려 FM이라 그래가지고 고려인들 위해서 러시아어로 방송 만들자. 그래서 이제 KBS나 여러 그 방송에서 그 훈련 우리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고려 FM 방송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한 1년 하다가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딱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고려 FM이라고 고려인을 위한 방송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이야. 호남 지역에 고려인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예전에 방송했던 사진이군요, 영상이. 예쁘네, 교회가. 오래됐지, 여기가. 선교 초기에 세워졌으니까. 1904년? 1904년도에 이제 오웬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이 뭐냐면 3.1운동 있었을 때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한국 분들을 아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그냥 교회만 아니라 뭐 여기 옆에 보시는 간호대학교 그리고 수피아 고등학교 뭐 수없는 그런 뭐 문화 교육 센터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시작됐죠. 광주로 거의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이쪽. 그리고 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제 사역의 출발로 제가 선택하는 게 이제 이 장소로 상징적인 장소로 이제 선택하고 여기는 많이 왔었고. 오자마자 시작되는 게 이제 여기부터 이제 많이 여러 모임이나 행사를 이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 건물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옆에 이제 좀 새로 어느 정도 새로운 건물이죠.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건물이라든가 좀 이런 역사적인 많죠. 곳이 많나요? 네, 많죠. 네. 우크라이나도 뭐 침례교나 그 오순절 안드레의 벌거벗은 세계사를.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기독교 역사 부리에 또한 똑같은 선교사들의 어떤 희생 있고 또 아무튼 굉장히 이제 침례교 오순절 보수적인 오순절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전혀 낯설지는 않아요. 한국말이 막힘이 없으시네. 진짜. 하면 되잖아요. 광주 이사 오시고 나서 좀 주변에 많이 둘러보셨나요? 관광지나? 저는 광주로 이사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일부러 아예 모르는 그냥 그 장소까지 가서 그 모르는 장소에서 집을 그냥 지도 없이 찾아가는 그냥 걸어서 오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저에게 거의 모르는 동네가 없는 것 같고 그 광주 주변에서도 거의 다 다닌 정도로 다 다녔어요. 걸어서도 다니고 자전거로 다니고 몰고 다니고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우크라이나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올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지만 배는 고파.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볼 때는 아주 좋은 감정으로 볼 수 있지만 배는 고파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고. 여기 왠지 그 일식이 많아요, 일식이. 스시 같은 것도 많아요. 고급 식당이라고 해서 그런가.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마냥 일반 음식 하는 것보다 약간 고급 음식을 많이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와서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 타러 이제 데이팅 하러 여기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런 집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먹는 것보다 특히 한식 이런 거 하는 것보다 10년 전에 저기 김밥집 하나 있었는데 그쪽 10년 전에 김밥집 짜리 있었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왜 제가 10년 전 했던 게 기억 안 나냐면 아이들 한 20명 데려가지고 애들이 너무 배고팠는데 하나도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에서 있었던 마지막 남아있는 돈 전부 다 그래서 식사비로 냈던 게 이제 기억이 나. 여기 있을까요? 없다. 없어요. 없어. 이쪽에 있었는데 키친이 지금 치킨집이 돼버렸어. 응. 치킨이 돼버렸는데 여기에도 내가 잔치. 여기가 갈비.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김치찌개 괜찮아요. 그리고 김치찌개 먹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죠.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순대나 하얀 국밥 같은 근데 것들을 김치찌개 굉장히 좋아하냐?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잡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잡채를 처음에 먹었을 때 잡채를 먹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잡채가 저한테 좀 특별한 감동 그 음식인 것 잡채였네. 같고 아이들 많아서 미역국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못 먹는 음식은 딱 하나, 두부를 아예 못 먹어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대만에 가서 취두부를 먹다가 뭐가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하게 반응해가지고 두부 같은 거는 못 먹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먹어요. 한 번에 제가 어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훈련 마지막 코스로 한 달 동안 선교 여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 여행의 특징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온 것처럼 돈 하나도 안 주고 가서 교회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 하면도 안 되고 또 돈을 누구한테 부탁하면도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예, 그냥 차비를 그냥 우리가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양주시 서울 옆에 있는 거기 도착하는 것까지만 돈 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알아서 그 숙소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김치찌개 집을 들어가면 거기는 일단 밥을 리필 해줘. 그래서 밥을 그냥 엄청 많이 먹는 거야 일부러. 그 김치찌개 집 하시는 분들 왜 애들이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 예, 왜냐면 그걸로 이제 지금 먹으면 그 다음에 허락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 먹자. 그때 막 계속 먹었어 엄청.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이 기억이 나요.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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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생기셨고 네. 외국인이면서도 거의 한국인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됐는데 광주를 쭉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제 일찍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선교 흔적을 소개했는데 그 선교 흔적을 한국 사람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에 온 지는 2010년도에 왔고요. 근데 한국 오기 전에도 한국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한국인들에게 이제 통역으로 도와줬던 통역 전도사로 200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거의 20년 20년 함께 가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휘력이나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힘든 단어들을 쑥쑥쑥 편하게 특히 차를 몬다. 네. 차를 몰고 간다는 표현은 이거는 정말 찐 한국인이다. 외국인들 그러면 운전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차를 저음과 몰다. 고음 발음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한국인 아내와. 한국인, 우리 아내가 한국인이고 네? 아이가 5. 제가 5명 아이들을 기르는 한국인의 아빠예요. 네. 아이들의 성별이 이제 그 큰 딸 하나, 그다음에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네. 집에 나만 남는 게 없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을 5명을 키우고 있는 네. 아빠고 네. 하시는 일은 그 새나라교라는 그 외국인 아이들을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제가 교사이고요, 그 교목이고, 네. 그리고 아무튼 그 학교에 주로 이제 있는 거죠. 네, 선생님이시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여쭤볼 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떤지 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역습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끔찍한 공격을 받는 대로 다 받았고 요즘에도 계속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공격들을 계속 네. 민간인들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요 근래 얼마 전에 그 노바카호프카라는 그 전기 발전소가 터져서 홍수가 나고 그 자연도 사람도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전쟁하는 것 그 자체가 아픔이고 끔찍하죠, 진짜. 끔찍한 네. 거죠.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빨리 할수록 끝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도 자기 조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기거함 생활하시는데 네. 자, 이 전쟁하면 삶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내 조국에는 내가 아는 분도 있고 내 형제도 네. 있는데 네네네. 이 조국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냥 멍하고 그냥 이 시간이 다 멈추고 네.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패닉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한 3일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냥 뉴스만 보는 그런
그런 상태였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모르고 네. 가서 그냥 전쟁을 참여해야 되는지 뭐 내가 지금 제 역할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 네.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잠이 못 잤어요. 그냥 3일 동안 아예 그냥. 자,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뭐 다시 우크라이나 반격도 되지만 초창기에는 러시아군이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막 점령했단 말이에요. 네, 강하게. 자, 여러 가지 군사력, 군인들도 모자라고 네. 여러 가지 힘들었을 상황에 아주 이색적인 시민군에 참여했어요. 네네. 시민군이 어떻게 모집됐나요? 네, 일단은 그 시민군의 모집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일어났죠. 왜냐하면 모든 남성들은 그냥 우리가 다 참여하겠다 네. 하니까 거의 이제 그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무기가 부족할 정도로 그 아무튼 줄이 굉장히 길게 섰어요. 뭐 우리 형도 그렇고 뭐 우리 저기 67세 된 아버지도 그냥 참여하겠다. 시민군에? 네, 시민군에 네. 그 참여하셨어요. 네. 네, 참여하셨고 아무튼 그 사람 모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2022년도에 시작됐다. 네. 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2022년도 시작됐었다면 몰라도 어느 정도 딱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가 빨리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요. 정말 우르르 다 모이신 거네요, 진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네. 거죠. 예, 이거는 뭐 그냥 정치인들이 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고향을 누군가 공격을 한다. 예, 그러고 하니까 그냥 민족이 그냥 전체가 다 그냥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가족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우리 아빠가 이제 네. 다치셔가지고 지금 체코에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네. 우리 이모가 그 독일에 난민으로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 형은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참전 중이세요? 이제 그냥 정식 군대로 들어가고. 시민군들이 참여했다가. 네. 이제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네, 걱정은 하죠. 그 우리는 또 계속 뉴스를 통해서만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큰 뉴스들만 이렇게 보는데 당시에 유명한 선수들이 또 시민군으로 뭐, 지원하면서 뉴스에 많이들 나왔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렇게 유명한 선수 누가 들어갔다, 뭐 가수가 누가 들어갔다 이런 것이 벌써 우리에게 뭐 놀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진짜. 뭐 선수든 그 가수든 상관없이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많은 선수들이 벌써 거기서 생명을 잃었어요. 뭐 올림픽 챔피언들이 맞아요. 3명이 잃고 자기 나라에서 싸웠다가 근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그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어떤 친러, 반러 이렇게 나누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을 텐데 우리 외국인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반감이 되어졌을까? 역사적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은 러시아는 늘 항상 이렇게 제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 굉장히 아주 복잡한 역사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푸틴이라는 사람은 소련을 굉장히 꿈꾸고 있어요. 소련 회복. 소련 회복하려면 사실 우크라이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다시 잃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가면 다시는 소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는 소련 싫다. 우리는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딱 일어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렇죠. 계속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나도 모르게 네. 일어나고 있었던 전쟁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뭐 전쟁하면 정치적인 사람들은 어떤 자기 정치 욕심을 채운다지만 가장 큰 게 민간인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마 고국의 그런 전쟁에 시민들이 죽은 것 아마 굉장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텐데 현지에서 나오는 그 상황 어떻게 늘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근데 일단은 그 들을 때마다 굉장히 끔찍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 뭐야 사망자 몇 명이고 수상 네, 네. 수상 몇 숫자로 명이고 나오죠. 숫자로 통계를 계산하잖아. 가지고. 예. 근데 이런 거 봐봐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아빠가 죽었어. 그러면 누가 피해자야? 아빠야? 아이들이죠, 아이들과. 그 주변에 있는 가정이 전체가 네. 피해자라고. 그러면 그게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난민이 몇 명이 되겠어? 난민이 그냥 저기 유럽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난민이 되는 거예요. 집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그냥 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 다 그냥 불사려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시처럼 돼서 그냥 따라다니는 민족이 돼서 유럽으로 이제 갔는데 그 난민 숫자가 몇 명일까요? 몇 백만 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피해자야. 그 이제 먼 곳에서 있으면서 맞아요. 전혀 말을 그 막 뭐 독일어 뭐 스페인어 뭐 폴란드어 못 알아들으면서 일할 수도 없으면서 그냥 난민 취급을 받으면서 이 피해자 숫자가 우리 생각보다 그냥 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 가정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누군가의 뭐 군인의 아니면 어린 나이에 아니면 남편의 여성의 주변에 모든 그 둘러싸인 가족들 다 피해자예요. 그렇죠. 예. 친구들까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얘기만 듣지 그 그렇죠. 상황을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그렇죠. 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쟁 이후에는 또 한국하고 폴란드를 오가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글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광주에서 네.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시장님, 뭐 그 광산구청장님, 그냥 그 다음에 저기 오늘의 교회 그냥 서울 여기 오래는 교회 그 M센터라는 게 있는데 네. 그 M센터 담당하시는 목사님, 뭐 여러 아무튼 좀 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냥 찾아갔어요? 어떻게 안 시작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정석으로 써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태그를 했죠. 그냥 뭘 몰라 그냥 그래서 도와주라 이거야. 근데 그냥 글만 쓰고 뭐 아무런 결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광주시가 전체 일어나 버렸어요. 네. 네. 그 다음 날 광산구청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네. 왔어요. 구청에서 어떻게 좀 하자고. 그 다음에 그 시장님도 그 모임에 오셨고, 그 다음에 M센터 오늘의 M센터에서도 우리 그 저 뭐 미전 헌금 모으자. 그래서 오늘의 교회 전체가 다 미전 헌금 뭐, 그 다음에 그 대형 교회에서도 그 헌금을 했다고 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 모아놨으니 뭐 이렇게 했으니 뭘 하자.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또 오늘의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한번 저 폴란드 가서 그 어떻게 좀 우리 그 오늘의 청년들을 해가지고 단기 선교 좀 보낼 수 있는 힘을 것들을 합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연구해서 한번 갔다 오자. 이야. 그래서 연구하는 겸 처음에 이제 출발했죠. 바로 그냥. 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한번 연구해보고 그 이후로는 6개월 동안 그 오늘의 교회에서 계속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을까지 만들었어요. 난민들 섬기면서. 네네네.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글 하나. 움직였는데 네. 네, 모두들 힘을 합쳐가지고 네, 함께 네, 네. 해주셨네요. 네. 와. 이제 그 우리 안드레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광주를 잠깐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도 그 라디오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어떤 여행지를 가든 간에 그 현지인들이 가이드 해주는 게 제일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지인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안드레 선생님이 광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알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사랑하는 광주를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아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여자와 남자와 상관없이 그냥 국민 전부 다 전쟁에 나름대로 다 참여 이제 하고 있고, 똑같이 3.1 운동 때는 뭐 여자 아이까지 앞장섰었다는 얘기는 국민 전부 그냥 상관없이 여자 남자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전부 다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비극적이기도 하고 또 멋지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역사의 별이 되어 자유 없는 속반에서 그러네, 사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자세를 그렇죠? 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네. 진짜. 억울한 옥살이에 모진 고문을 당하여도 위기로 이겨낸 고결한 애국어른, 역사의 별이 되어 무궁토록 빛나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남아있는 가족은 우리 형밖에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형은 지금 그 군대에 있고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뭐 물론 걱정이 되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계시다가 지금 그 체코 난민으로 이제 가셨어요. 전쟁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 막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우크라이나 이제야 막 가고 싶다고 막 말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우크라이나 못 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안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우크라이나 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서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좋은 곳이 많네요. 거기는 특별하죠. 숲의 요거 건물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이제 더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 난민촌 가면 전부 다 여자와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일상을 보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잡아요. 근데 핸드폰에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그 물질적인 지원을 군대로 보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보 전쟁이라는 거죠. 진실을 이제 밝히고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그런 것도 굉장히 그냥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잘 버티는 게 역할이거든요. 만약에 여성분들이 막 힘들다, 막 얼굴이 흘러내려가지고 나 힘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의 남편들, 그들의 아버지들 또 그 전쟁할 때 신경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들이 괜찮다는 모습, 그들이 잘 하고 있다는 모습 하나로도 충분히 이제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마냥 불쌍한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유럽의 복음화의 마지막 희망이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어떻게 보면 용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유럽으로 가면서 거기서 교회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척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체코에 교회 개척을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 영사들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유럽의 부흥 그리고 세계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손이 이렇게 내리고 그들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계속 우크라이나인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역할이 너무나 커요.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그런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를 뭐 한두 번 와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길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자주 오죠. 네. 한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었는데, 요즘은 선교 투어가 있네 뒤에 네. 적혀 있네요. 네. 양림산. 이야. 거의 양화지 못지않게 그냥. 저기가 다 통합측교단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예.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좋네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그들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간호대학교도만 아니라 그냥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앞에 뭐 조선대학교, 간호대학교, 뭐 병원, 뭐 그 아주 좋은 봉성동이라는 아주 좋은 동네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다 선교사들 덕분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냥 헛된 희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제일 먼저 가는 게 여기예요. 아이들에게 항상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된다는 게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한국도 사실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은 그 기반의 역사는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이 세상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독립투사예요. 살고 있는 것,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알리고 희생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한국인들 관심이 갈 수 있게 하고 여기 복음 전하기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어렵지 게 않아요. 이렇게 얼마나 무덤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세운 것들 보여주면서 가장 쉽게 복음을 강력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사실은 말로만 전하는 거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전해줘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특히 뭐 듣는 거 중요하지만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냥 이제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스타트를 이제 하고 나름대로 이제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거의 저랑 나이 비슷해요. 이제 30대. 여기는 우리 연하도 안 됐지랑 나이 똑같은 나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순교가 뭐냐. 순교라는 것은 뭐 마냥 정에 맞아서 이런 순교는 있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뭐 병들어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일평생 동안 사시다가 여기 무뎌졌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하다가 이제 어린아이도 죽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섬기는 게 섬김은 이런 거구나. 전심으로 끝까지. 그게 바로 순교라는 게 순교자의 삶이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조금 좀 새롭고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순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확 와닿네요. 가슴이 찡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또 흔적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게 되어지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아직 그 러시아의 언어라든지 문화가 많은데 러시아 보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기독교 역사에 관한 것들, 흔적 것들이 많이 있나요? 뭐 성지라던가. 네.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냐면 찬양 아니면 뭐 선교 자료, 뭐 성경 번역 이런 거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서 러시아에 그 저기 누구야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어로 하는 보내는군요. 모든 나라로 다 보내요. 전쟁하기 전에는 거의 웬만하면 러시아에 있는 모든 거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이 세웠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교회가 감당하는 어떤 몫이 굉장히 커요. 제가 한번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시민군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뭐 각종 유명한 사람도 네. 그렇고. 그 왜 많았을까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 잠깐 생각했는데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압제당할 때에 사실 교회가 앞선다. 네. 민족 구원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보이지 않는 정치 또 내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이단을 몰아내고 건전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민군 참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고 네. 특히 러시아 보면 네. 정교회가 개신교를 비판하는 상황이 돼요 가끔. 그렇죠. 우리는 다르다 이거지. 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네.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개신교를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개신교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또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함께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됨의 교회가 정말 아주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생님도 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신론자, 아주 무신론자 가정에 자랐어요. 네. 우리 엄마는 아주 그 자기 성공을 믿으시고 자기 성공을 믿으신 대로 성공을 하신 분. 그리고 우리 아빠도 공산주의 단원, 네. 아주 공산당 당원 중에 이제 한 분이었고 네. 아주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럼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정이네? 많이 받았죠. 제가 네. 1984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게 소련이었어요. 네. 물론 제가 태어났던 게 해외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도 소련의 외교관이었어요. 우리 아빠도 소련의 발성하는 국악 네. 음악가였어요. 그 군인이고 음악가고 네. 전부 다 그냥 소련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늘 집안에서 배웠겠어요? 항상 그냥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도 아빠도 항상 우리한테 그 주입식으로 절대로 신이라는 게 없다. 너는 뭐 쓸데없는 뭐 희망을 내가 버려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딴 곳에 가서 이렇게 그 헛되게 시간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공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아빠랑 엄마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쭉 자라오신 쭉 해왔어요. 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뭐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뭐 저기 이상한 짓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커가시면서 이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죠. 예. 1996년도 제가 거의 뭐 13살 정도 네. 엄마가 돌아가셨고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다 비극 아주 완전히 안 돼버리는 거죠. 아빠가 갑자기 너무 슬프셔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셨던 분인데 맞아요.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누구라도 뭐 술 마시거나 저 본 적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거의 엘리트 가정이니까. 그래서 아빠가 술 마시고 우리 그냥 남아 있는 게 저랑 형이랑 그냥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때부터 저도 한참 또 청소년이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 안 좋은 길로 이제 가기 시작했죠. 보살핌이 필요했는데. 네. 예. 가정에 그런 급박한 충격이란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빠, 엄마에게 일어났을 때 자녀들이 큰 충격을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안드레 선생님 보면 오히려 전화해보기의 기회가 되어졌는데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그게 그냥 기적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제 제 일생을 2번이나 마감하려고 네. 자살 시도를 했고 그냥 생존을 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남았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벌써 뭐 그게 저는 여기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하다가 좀 교회 나오셨나요? 스토리가 길긴 하지만 네. 이제 한 17살, 18살 때 18살 때 저는 이제 아빠가 벌써 교회 다녔었어요. 먼저 다니셨군요. 먼저 네. 다녔어요. 그렇게 부정하던 분이? 네. 근데 아무튼 술 마시다가 너무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아빠도 이제 엘리트 사람이니까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나 이렇게 막 술 마시고 이런 사람 아닌데 생각을 하다가 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찾았어요. 네, 교회를 찾아가지고 자유를 얻으셨어요. 네. 자유를 얻으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전하셨나요? 야 그냥 교회밖에 없다 이거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냥 아빠가 술을 이제 끊겼기 때문에 그냥 아빠랑 같이 가주는 거지 교회로.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알았어 오케이 그냥 딱 하나 너가 다시 술 마시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너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무뚝뚝하셨구나. 아주. 예. 네. 그런데 교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또 좋은 게 뭐냐면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싫었던 아빠가 갑자기 손을 내민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좋고 세상에. 두 번째는 일단 교회 가면 장소리가 사라져. 우리 아빠가 장소리 하면 그냥 장소리? 그냥 3-4시간 그냥 세네 시간. 할렐루야 아멘 뭐 그냥 뭐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소리 듣는 거 3시간 장소리 듣는 것보다 교회를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 잔소리가 없어지니까. 교회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네. 되는 거지. 그래서 가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딱 통밥 계산을 한 불려가지고 거죠.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네. 근데 아빠가 이제 아시는 거죠. 야, 너가 예배 드리는 때도 보면 너가 여기 그냥 뭔가 좀 하나님을 뭐 믿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너가 뭐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설교 때를 뭐 맨날 설교만 하고 뭐 너는 정말 하나님 믿냐? 그때 저는 폭발했어요. 나 사실 아빠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고 하나님 계셨다면 뭐하러 엄마를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사실 너 때문에 다닌다. 너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근데 아빠가 딱 저를 보더니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굳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 하지만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는 주인이 보여주실 때까지 너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데 가서 있어봐라. 그래서 보고 느껴보고 다시 가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가지고 야, 쟤는 잘 됐다 이거지. 놔줬다. 오케이. 나를 놔줬구나. 오케이. 잘 됐네. 이제 자유 내겠네. 네. 해서 그 후로부터 한 4년이 지났어요. 4년. 아버지의 잔소리를 벗어나. 장소리 벗어나고. 가만히 계셨어요, 아버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어머, 그거 아무 쉽지 말씀 안 않은데. 하시고. 그래, 맞아. 그래서 저도 혼자서 그냥 뭐 제 나름대로 생활하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4년 딱 지나가니까 제 삶에 도박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도박이요? 네, 도박. 그러니까 운동선수니까 스포츠 같은 거 잘 알잖아. 어떤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원래 격투기. 격투기? 체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격투기를 아닌 것 별로 안 같긴 한데, 좋아하는데.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네. 전문적으로는 했는데 그 이제 도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도박을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 시작할 때 잘 된대요. 그 원래 운이. 처음 하는 분들이 처음에 하는 깐다고. 분들은 다 잘 된대. 맞아. 저도 그랬어요. 네.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막 잘 됐었어요. 뭔가 좀 막. 이렇게 잘 됐군요. 몇 배가 막 잘 되고 몇 배 들어오는 돈도 게 벌고, 있고. 네, 잘 됐다. 이제. 이게 내 쪽이구나. 내 쪽이구나. 나 운동도 잘 알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돈 벌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냥
또 이제 내려막길 이제 가는 거지.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제가 있는 돈 싹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그 뭐야 뭐 엄청 많이 빌려놓고 막 완전히 빚쟁이가 됐어요. 근데 원래 도박이 끝이 이제. 도박 기시야 그냥. 근데 또 그때는 우리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은행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저기 단체가 아니어서 모든 돈을 사람들이 거의 집에서 다 집에서 이제 했죠. 예, 예. 근데 제가 이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았죠. 그래서 마침내 아빠가 이제 형이랑 시골로 갔어요. 예. 시골로 갔을 때 저는 이제 큰 액수를 가져서 확실히 이 선수가 이기겠다는 경기가 있었어요. 네. 확실히 이기겠다. 그거는 뭐 그냥 질 환율도 없을 정도로 큰 액수, 엄청 큰 액수를 하면 그래도 작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하라고 네. 생각하고 아빠가 오면 딱 이게 경기가 다 끝나니까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다음에 생각하고 이제 했죠. 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잘하는 저기 팀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겼네. 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네 그쪽에서는. 그저 기적인데 나는 정말. 난 기적이 아니었죠. 그럼 돈을 다 잃었어요? 돈 다 잃었죠. 근데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었어. 한순간. 여기서 진짜 나쁜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못 있는 거죠.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죠 집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적지 하나 해가지고 뭐 저기 나는 이제 여기 있을 수 없다. 돈을 다시 가서 다시 갚을 때까지 나 어디 가서 좀 있겠다 하고 머리야. 이제 집에서 나갔죠. 집에서 나가서 이제 자살 시도도 하고 뭐 그냥 막 당황하고 막 그냥 밖에서 그냥 뭐 고물상 있죠. 고물상 같은 거 취소하면 네네. 유리병 이런 거 취소하면 돈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 유리병을 한번 어디서 주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앞에 집 없는 사람이 딱 앉으셨어. 집 없는 사람이 노숙자가 저한테 딱 칼 들고 목에다가 야 여기 내 영토야. 이 여기서 내 영토에서 너가 이렇게 막 한 거 내가 본 순간 너 죽는다 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도 그 사람한테 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야 외교관의 아들, 음악가의 아들, 내 코라지가 여기까지구나. 주님 없이 나 인생이 집 없는 무슨 노숙자가 너한테 그 주스된 평 갖고 한다고 해가지고 칼 드는 게 주님 없이 내 코라지 여기까지구나. 4년 전에 했던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쪽지 써가지고 문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쪽지를 집어넣었던 게 그 우리 형이 들었어요. 축축축축 사이에 문 사이에 형이 들었어요. 크게 넣었네 일부러. 그래서 딱 문을 딱 열더니 이제 제가 있고 형이 앞에 있는 거죠. 얼마나 야, 놀래요. 빨리 들어와 이거야. 어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 잦았냐. 들어와 빨리. 그래서 나 못 들어오겠다. 아빠가 나를 보면 죽을 가만 안 거라고 둘 것 가만 안 들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나 무서워서 안 가겠다. 근데 형은 뭐 아빠가 뭐라 하면 내가 대신에 맞든지 뭐 하든지 그냥 일단 돌아와라. 일단 들어와라. 그냥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지고 뭐 맞고 하든지 상관없이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딱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집에서. 아빠가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 이거야. 조금 있으면. 근데 오니까 아빠가 딱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저 일어나서 저한테 딱 저를 그냥 껴안고 한 30분 동안 그냥 아무 그냥 질문도 안 하고 얘기 그냥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그냥 껴안고 저는 그때 그냥 눈물이 그냥 확 그냥 펑펑 그냥 동곡하고 울기 시작하고 아빠의 어깨에 눈물이 전체하게 젖었을 때 아빠가 딱 열더니 저한테 하는 말, 야 너는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제 알았나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큰 대가를 이제 치르시면서 그 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게 아빠가 하신 얘기 아니라는 건 제가 알았죠. 그게 아빠를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좀 몇 대 때렸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너는 그래서 어디 있었냐 물어보지 한 물어본 번도 적이 지금까지 물어본 적 그 없어요. 돈 어디에 썼느냐 물어보지. 어디서 물어본 적 없어요. 진짜 훌륭하신 아버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벌써.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딱 하나 이제 너가 그 이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게 나 기쁘다. 그것이야 그냥. 그거면 그거 된 거예요, 아버님은 네, 정말. 그치. 네. 정말 가장 큰 인생의 귀한 교훈을 네. 아들이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고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뭐 우리 안드레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교회 가셨겠어요. 예.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네. 네.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예.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선교사님이 하셨던 교회인데 그때 교회 생일 1주년 창립일. 창립 기념이고 엄청 막 크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일단 먼저 크게 하잖아요. 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토론토 캐나다에서 오신 그 토론토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님 막 오셔가지고 막 콘서트 하고 또 좋은 날 갔네. 아주 좋은 날에 가서 네. 막 영어로도 하고 막 그냥 막 아주 감동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을 콜링아웃 해요. 콜링아웃이 뭐냐면 무대에 나와라. 데리고 나오는 거군요. 데리러 나. 예. 무대에 나와야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너가 이게 그 주님 안에서 이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는 그냥 제일 먼저 나가죠. 내가 먼저 나를 그냥 데려가라 이거지. 그래서 그냥 무대에서 제일 처음에 썼던 게 저예요. 이야, 아버님은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빠가 예. 아주 행복했죠. 아버님 정말 많이 그 우셨을 제가 것 보니까 같아요. 그 인생의 큰 밑바닥의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맞아요. 그 하나님의 콜링에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강단으로 뛰어나가는 그렇죠. 완전 성경적인 스토리가 네. 우리 안드레 선생님 스토리 같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 뭐 3박 4일 가도 시간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안드레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렇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한편의 네. 영화 같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으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한 시간 더 만나야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궁금합니다. 그 뒤부터 이제 어떻게 또 네. 가정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계속 해야죠. 네. 학교 선생님으로 또 어떻게 하고 그렇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영화 같은 안드레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 안드레 선생님의 어떤 영적 히스토리 너무나 감동인데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